안녕하세요. 교과서를 활용해 고등학교 수업 설계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맡은 오석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공학과 지금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클래스팀과 인연이 다 실제로 수업에 활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학년 기하 수업에 활용했었는데요. 개별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맞춤형 문항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절하게 잘 제시된다고 느껴서 이렇게 끝까지 이어서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발표는 수학 수업 본연으로 모범적인 계획 사례라기보다는 새로 도입될 클래스팅 AICT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해본 교사로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발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수업 지도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조합 단원이고요. 내용은 모든 학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교육관에 근거한 건데요. 저는 수학의 개념을 학생들이 구성할 때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개념을 학생들이 구성할 때 언어적인 표현의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표현을 동료들과 공유할수록 학습의 효과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 내용을 보면은 수학적 정의는 초반 학습 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일상 언어에서의 순열과 조합 개념을 추출하고 그걸 표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학생들끼리 모듬을 구성하고 다양한 수학 순열과 조합의 사례들을 일상 언어로 나눔으로써 그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간단하게 오른쪽 표에 적어 놨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모둠 학습과 비교하여 그를 활용하였을 때 학생과 교사 각각에게 개념 이해, 그리고 문제풀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와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전시학습 내용입니다.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 전시학습 내용인 순열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조합의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례와 그리고 수학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생각한 조합의 정의와 사례, 수학적 계산 방법들을 친구들과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과제 게시판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한 후에 자신이 구성한 수학적 개념을 직접 댓글로 적어봄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과제 게시판의 왼쪽에 지금 마우스로 보여지는 게 제가 이제 작성한 안내 사항이고요. 그 밑에 댓글로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 장면을 넣어 놨습니다. 이러한 모든 토의와 개별적인 댓글로 정리한 이후에 교사의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가 이어집니다. 클래스팅 AT에서는 교사가 수업 목차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수업에서 다룰 내용과 간단한 문제의 순서를 교사가 직접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교사는 설정한 목차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개념 설명, 그리고 예제 문제풀이, 복잡한 조합의 문제풀이, 그리고 실생활 문제 만들기, 맞춤형 문제풀이로 수업을 계획하였고, 앞에 개념 설명과 예제,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차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제가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소개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실생활 문제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은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기존에 하시던 거 적용시키면 되시겠습니다. 우측 장면은 AT 함께 보기 화면입니다. 교사는 클래스 AT의 함께 보기 기능을 활용해서 메모, 즉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예제 문제를 풀이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이하고 그러한 기존의 교실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AT가 제공하는 맞춤형 문제풀이를 계획하였습니다. 우측에 학습이라는 화면을 보시면 학생은 개념 문제 다음에 심화 학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습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기능, 개별 학습 경로를 제한하는 기능, 풀이한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서 제가 제시한 맞춤형 문제를 학생들이 풀이할 동안에 그동안의 교사는 그 과정을 개인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맞춤형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 교사는 수업을 정리할 때 저는 모든별로 학습 나누기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학습한 문제풀이 내용이 게시판에 정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닌 자신의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강조를 했고요. 오른쪽 모든 게시판 화면을 보시면 클래스팅 AIDT에서는 이전에 처음 과제 게시판과의 댓글을 다는 것과 다르게 모든 게시판에서는 모든별로 프레젠테이션 등 여러 가지 링크들을 업로드시켜서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지도안에서는 수업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이를 활용을 하였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다양한 활동들의 과정이나 그 결과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한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도안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이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업 형태가 아닌 가벼운 사용성 테스트 정도로 진행을 하였고, 학생들 중에 이제 저와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래퍼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 소감들이 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시판을 통해 모든 활동을 하였을 때 게시판에 자신이 수학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적는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직접 댓글을 쓰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쓴 게 오류가 없나 확인하고, 그러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또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이해가 증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르게 적는 걸 보고 저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즉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게시판에서 빠르게 피드백 주는 걸 보고 시선을 느낄 수는 없지만 제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에게 더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 필기 공유 수업 함께 보기 기능에서도 의외의 반응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칠판이든 TV든 교실에서 특정 좌석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잘 안 보이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AIDT를 활용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한다 라고 학생들이 언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시선이 칠판, 책, 선생님 이렇게 이동이 많았는데 이를 활용하다 보니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서 좀 더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학습 추천에 대해서는 문제풀이가 이전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중단원, 대단원을 마친 후 문제풀이 시에 상중하 문제들이 전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앞에 하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이 비효율, 그다음에 성취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뒤쪽에 상 문제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액션은 극복할 수 있게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문제풀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학생들이 밝혀주었고, 특히 AI가 제시하는 문제 추천이 자신에게 적절한 피드백이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를 보기도 했고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저에게 소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 2학년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적절히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10문제를 풀면 6개, 6개를 맞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10문제를 풀면 비슷하게 5, 6문제를 맞는,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작성한 지도안에 관련한 사례이고, 이외에 평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평가입니다. 각 차시의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를 배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배울 단원의 선수지식 보완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화면이 그 예시이고요.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 비례식과 비례배분, 초등학교 6학년 내용이고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 중학교 1학년 내용, 또 1차 방정식 등을 본차시 수업 전에 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년부터 보다
강화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자동으로 이렇게 필요한 선수 개념을 선생님들께 안내해주는 이러한 기능은 아무래도 되게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인데 그 편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클래스팅 AIDT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경과를 추적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성취 수준 높이기, 문제수 정하기, 매일 공부하기 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교사가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클래스팅 AIDT에서는 RGOM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RGOMS를 통해 여러 수학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교사는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보다 역동적인 수학 수업을 선생님들이 계획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가 문제지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배부하거나 또는 학생들 전체에게 직접 동일한 문제를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교사는 형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총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는 교사에게 특히 진단평가 출제의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업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실에서보다 실제 더 효율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보다 역동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기능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의미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닥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춤형 문항에서만큼은 되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활용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